100만 원씩 꾸준히 투자를 하면 5년 뒤에는 배당금이 한 72만 원 정도 나와요. 월 배당금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40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배당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장주도 좋지만 배당을 얼마나 높여주냐, 그렇게 복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2024년도에 내가 새로운 투자를 좀 해볼까? 나도 배당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배당 투자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월에 한 2만 원 정도 배당이 들어와도 책 하나 사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기계발비를 배당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작은 시작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난번에 수페님이 2022년 12월에 김작가TV에 마지막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출연해서 이제 썸네일이 지금 뜨고 있을 텐데 매달 35만 2주씩만 사모으면 19억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영상 썸네일이 관련이 한 100만 조회수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건데 일단 이 주식이 어떤 거였던 거죠? 그게 S&P 500이었어요. SPY 말하는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SPY, V55 같은 지수 추종하는 ETF였고 35만 원씩 적립식으로 30년 투자하면 19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만약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주식 지수지만 어쨌든 그 종목 하나를 사라고 한 거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면 그 S&P 500 지수는 지금 딱 한 1년 됐잖아요. 만약 근데 그때 이제 35만 원씩 할 수도 있지만 목돈을 한 번에 많이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됐죠, 가격이? 많이 그때보다 올랐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 계산이 수익률이 13%였고 배당률이 1.5%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0.9% 계산했을 때 복리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에 S&P 500이 19% 올랐어요. 오히려 수익률은 오버했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률 자체가 높았으니까 더 큰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또 내년 내후년 되면 이거보다 더 못한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이 13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한다면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칙은 지켜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 1년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사모아가는 거를 여전히 추천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예시가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렸어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그때 작년 12월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잖아요. 사람들 다 우울해할 때인데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지금 적어도 1층 정도 와 있으니까 좀 63빌딩 엘리베이터면 63층 눌러놓고 기다리면 지하로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결국 올라갈 거다,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 나쁜 댓글이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행히 좀 떨어지다 다시 반등이 나와서 다행인데요. 결국 지수는 우상향 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떨어질 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그게 미국 주식 지수라면 더 이제 의심치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사실 조회수 100만 회 정도 나오면 그중에 악플은 몇 개는 없을 수가 없죠. 100만 명이 봤는데.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결국 미국 증시를 결정하는 거는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는 완전 고용이랑 물가 안정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 써온 건 물가 안정이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막 고금리가 이어졌으니까 금리를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었죠. 내년을 생각해 보면 물가라는 게 결국에는 작년 대비 올해 높아졌냐?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24년도에 다시 물어본다면 23년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24년도에 추가로 더 많이 올라갈까라고 하면 캐스천이 들잖아요.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는 거의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이 12월 달에 나온 걸 봤더니 지난달에 3.9였는데 이번에 3.7%가 나왔어요. 오히려 실업률도 떨어졌죠. 그러면은 물가 안정이랑 완전 고용이 거의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파월은 뭘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금리를 많이 높여놨으니까 파월은 눈치 보면서 금리를 좀 떨궈 놓는 걸 좋아하겠죠. 나중에 어떤 이슈가 됐을 때 다시 금리 인상이랑 카드를 꺼내려면 금리가 좀 내려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이제 지금 관망을 하면서 어디서 약한 고리가 좀 터져주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가 되니까 그걸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금리 인하를 바라보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은 금리가 또 투자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번에 스페님께서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이 초록색 책 표지 그리고 본인도 이제 초록색 옷을 입고 딱 나와주셨는데 배당 투자 하게 된 이유랑 이걸 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투자의 시간을 들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4년 전에 퇴사를 했지만 그래도 한 9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를 보면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기 바쁜데 거기다가 투자 공부까지 하면서 이거를 쌓아가자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시간 대비 효율이 잘 나오는 투자는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에 관심을 가졌고 배당주는 어느 종목을 잘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꾸준히 모아가면 늘어나는 만큼 배당금이 증가하는 형태고 시세 차익은 덤으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다른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가성비보다는 시성비를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을 생각하면 배당주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배당주 뭘 투자하지라고 하면은 갑자기 떠오르는 거 코카콜라? 코카콜라. 오렌 버핏이 좋아하는. 뭐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애플,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걸 생각하고 실제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냥 남이 얘기해 준 거 아니면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거.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 투자에 대해서 심층의 질문 좀 드릴 건데 그럼 배당 투자는 뭔가 좀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장기 투자 장점 단점 보완하기 위한 또 전략은 있나요 혹시 그러면? 저는 모든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해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미국 주식 당연히 투자하겠죠. 강남 부동산 무조건 투자하겠죠. 무조건이요. 그죠? 10년 동안 올랐잖아요. 문제는 10년 전에 김 작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1에서 2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1년 전에요? 2년 전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1년 전에는 투자해야죠. 그죠? 이렇게 보면 우선 2년 전이라고 하면 고점이었어요. 지금 거의 거기까지 와서 2년 전이었다면 지금 거의 본전에 온 거고 1년 전에 투자했다면 저점에 정확히 투자를 한 거라서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1년이나 2년을 생각하면 상당히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무슨 투자든 힘들어요.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를 권장드리고요. 이거는 배당 투자뿐만 아니라 성장주를 투자하든 뭐 다른 걸 투자해도 어차피 자산은 상승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장기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배당주 투자할 때 좀 잘못하는 투자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배당주가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배당주를 이제 10년, 20년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어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지금 올해 봤더니 빅테크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니야 이제 성장주에 다시 투자해 볼 거야 하면서 성장주로 갈아타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배당주에서 또 손실 보고 성장주에서 또 다시 손실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타면서 투자를 하면 내 원금이 계속 깎이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를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성장주면 성장주를 꾸준히 모아가야 되고 배당주면 배당주를 모아가야 돼요. 웬만하면 두 개를 밸런스 있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갈아타는 투자보다는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배당 투자 한국에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미국 배당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뭐 고금리, 경제 불안과 배당 투자 뭐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관련이 당연히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BBQ 치킨이 18,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11%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치킨값이 매년 오를까요? 그건 아니죠.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올리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거를 미리 땡겨다가 온 거란 얘기인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11% 땡겨서 왔으면 원자재 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지만 수익도 챙기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수익을 많이 챙기는 기업에 같이 투자하면 좋아요. 그래놓고 그 기업이 살아남는다면 당연히 수익도 같이 쉐어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움츠리기보다는 그 인플레이션을 타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면 이제 성장주보다는 배당주가 더 이제 경기 방어에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신 다음에 성장과 배당을 좀 밸런스 있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인플레 고금리, 경기 불황에도 어떻게 투자하면 좋냐. 지금 성장주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만큼 하락도 클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이 돼 있어야지 안전벨트가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준비하는 개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페님 말씀만 들어도 QQQ보다는 SPY를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수페님 말씀 듣고 2024년
배당 투자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4년 경제학 뭐 경착륙도 있을 수 있고 연착륙도 있을 수 있고 뭐 요즘 많이 들리는 노랜딩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배당 투자 전략도 좀 다른가요? 그렇진 않아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아마 있을 건데 이거에 따라서 내 투자 전략이 바뀌어서 타이밍을 갖고 매수를 한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은 솔직히 재지 않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방어하기에는 더 좋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모두 사다 보니까 평균에 수렴하게 돼요. 지금 요즘에 보면 환율도 너무 높다. 1,300원 넘었으니까 지금 환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매달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1,300원대도 환전하고 1,200원대도 환전하고 그러다 보면 매달 환전하면 환율도 평균에 수렴하겠죠. 작년 재작년에는 1,200원, 1,100원대 환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1,300원대 하지만 그래서 환율은 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평균에 수렴하니까. 이런 식으로 평균에 수렴하면서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는지만 체크하시면 가장 좋은 투자가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나는 지수만 투자하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내가 이제 성장주를 공부해서 기업을 탐색한 다음에 투자를 확장해 가는 건 좋죠. 그리고 배당주도 내가 배당을 더 주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좋죠. 이거는 확장의 개념이지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수를 깔고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타이밍을 재지 않고 꾸준히 산다라는 말씀에 이제 좀 이따가 아무래도 그만큼 뭐 좋은 종목을 사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럼 배당 투자 추천하는 투자 성향은요? 이게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배당 투자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장과 배당의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배당금이라는 게 기업의 이익을 일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이 이익을 안 나눠주고 본인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해요. R&D 투자를 한다거나 설비 투자를 해서 증식을 시키죠.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을 늘려간 다음에 시세 차익으로 돌려주는 형태를 하는 게 성장주, 빅테크 투자고 거기서 이제 일부 수익을 떼다가 이제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게 배당 투자인데 그런 기업들을 가만히 보면 소비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판매가 되니까 매출도 꾸준히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나는 어느 투자에 더 맞는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아,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야, 나는 좀 안정적인 인컴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당주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보면 예전에 코카콜라도 성장주였어요. 미국에만 있다가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뻗어나가던 시기가 1970년대거든요. 한국에서 코카콜라를 먹기 시작한 게 그때예요. 코카콜라 본사에서는 한국에 이제 공장을 설립해야 되고 유통망도 깔아야 되고 성장을 해야겠죠. 이렇게 성장을 한 다음에 모든 도시에 나라에 코카콜라를 깐 다음에는 이제 매출을 쭉쭉 뽑아내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숙기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배당 기업이 이제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높은 가격 인상을 해도 버틸 수 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배당 투자할 때도 알아야 되는 게 배당률, 배당 성장률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늘 헷갈리던데 이 계산 방법이랑 그다음에 또 배당금 받으면 저도 삼성전자 우선주엔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럼 배당금 나오면 다시 또 삼성전자를 사는 거를 흔히 말하는 그 배당금 재투자 같은 거잖아요. 이런 효과는 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헷갈리는 게 제가 코카콜라 배당률이 3%입니다 라고 하면은 주는 배당금은 정해져 있는데 주가가 맨날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가 대비 배당금을 나눠야 되는데 주가가 바뀌다 보니까 배당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률은 매일 바뀐다.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실제로 샀을 때 얼마에 샀고 배당금을 얼마 받는지로 나눠보시면은 배당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1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 근데 내년에 110만 원을 받으면 10% 배당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장하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으니까 배당을 늘려줬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순환 개념으로 배당 성장하는 기업은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률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배당금 재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코카콜라를 우리가 투자했다. 그러면 1억을 투자하게 되면은 3% 배당률이면 분기에 63만 원을 받는데 이거를 내가 재투자하면 1년 뒤에 68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년으로 하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년까지 벌어지게 되면 25만 원까지 배당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20년까지 벌어지면 배당금이 104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그 배당금도 복리로 굴려가다 보니까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웬만하면
배당금을 다 재투자하면서 내가 원하는 배당금에 도달했을 때까지는 좀 참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말씀해 주시는 기업들이 뭐 스타벅스,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인 거 보면 사실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업이잖아요. 뭔가 배당 투자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건가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건 그 기업이 망하기 힘들다는 거기도 해요. 당연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업도 있고 애플, 월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비자, 코카콜라, 나이키, 맥도날드 모두 다 망하기 힘든 기업들이죠. 혹시라도 기업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이슈화된 기사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트래킹이 쉽다는 얘기니까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오히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배당주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부터 접근해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좀 중요하다라는 건데 어떤 브랜드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상태라서 좀 괜찮게 보고 있긴 해요. 이제 원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해요. 그래서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당주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과 마수예요. 성장주긴 하지만 배당을 줍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이상 배당을 줬어요. 애플도 이제 10년 차가 돼가는데 그런 성장 기업에서도 배당을 주니까 배당주라고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아니라 성장주에서도 배당 주는 기업을 찾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급 받아서 이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씩 배당주에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SCHD일 거예요. 배당 성장하는 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ETF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늘려온 기업을 모아놨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되고 필터링이 된 기업들이 있겠죠. 요 ETF에 우리가 100만 원씩 꾸준히 투자를 하면 5년 뒤에는 배당금이 한 72만 원 정도 나와요. 월 배당금으로 환산하면 세금 다 떼고,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40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배당 성장이 13%씩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그렇게 복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배당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장주도 좋지만 배당을 얼마나 높여주냐, 이런 개념으로도 투자를 접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이 뭐라고요? SCHD. SCHD. 이건 이제 미국에서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100개 기업인 건가요? 네,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ETF. 혹시 요거는 그러면 요 지수는 몇 년 차트로 봤을 때는 우상향 했나요? 꾸준히 우상향했고요. S&P 500이랑 봐도 거의 손색 없을 정도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혹시 이게 그러면 S&P 500보다 그 시세 차익이랑 배당까지 합쳤을 때는 수익이 더 높아서요? 지금 최근 10년은 높은 거예요? 비슷해요? 낮아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낮아요. 올해가 많이 반대로 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근데 작년에 이게 SCHD가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S&P 500 투자하느니 SCHD 투자해서 수익률도 같은데 배당을 한 2배 정도 주니까 요거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접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배당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즘에 또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사실 빅테크 기술주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빅테크는 근데 대부분 또 무배당 기술주들이 좀 많으니까 이거랑 배당주 두 마리 토끼 함께 잡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같은 건 없나요? 제가 원래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은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예요. 저는 원래 4411 이렇게 투자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중에서 배당주를 내가 더 관심 갖고 싶다 그러면은 배당주의 비중을 좀 늘리고 성장주를 줄여야겠죠. 반대로 나는 빅테크 너무 좋다 그러면은 성장주의 비중을 좀 더 높이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자산 배분으로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꾸밀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단단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성장, 지금 배당, 채권, 원자재죠. 비율이 몇 대 몇이었죠? 4411이요. 4411이면 내가 자산이 많지 않은데 어딘가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종목도 나뉘는데 이렇게 큰 섹터도 나뉘어버리면 큰 수익이 안 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큰 수익이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을 넘지 마시고 작은 돈부터 분할해서 매수하고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그게 큰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당연히 매력적이긴 한데요. 지금 빅테크 많이 올랐잖아요. 나머지 S&P 500으로 보면은 나머지 493개 기업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기업은 그 밖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투자 경험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배당주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우선 매달 저한테 인컴으로 안정을 주는 친구는 리얼티 인컴이고요. 리얼티 인컴. 월 배당 주는 기업입니다. 리츠 기업이고, 그리고 배당주인데 수익률이 괜찮았던 친구는 에브비가 있어요. 헬스케어 기업.
배당 성장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져서 배당금이 이렇게까지 높아졌어 한 친구는 로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배당주도 포지션 하냐에 따라서 재밌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인생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도 나오던데 이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의 로드맵을 알려드리면 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4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나누는 그 포인트는 소득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소득이 없을 때는 소비만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그걸 보통 60으로 나눠보면 40에서 60세, 20년은 전반전이고 60세부터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40년은 후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반전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럼 당연히 소득이 있으니까 빨리 내 소득 대신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친구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배당 포트폴리오를 꾸며서 투자하는 형태가 전반전이고 그리고 후반전은 우리가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배당주는 자산 증식이 좀 덜하니까 자산 증식 개념에서 복리 효과를 크게 노릴 수 있는 성장주를 투자를 하자.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씩 고배당 포트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20년 차가 되면 월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 포트가 만들어져요. 좀 금액을 올리면 150만 원씩 투자하면 16년? 이런 식으로 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반전만 원래 준비하면은 월 소득은 다 메꿀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후반전으로 연금저축을 듭니다. 월 50만 원씩 드는 걸 가장 말씀을 드리는데 세액공제 한도가 거기까지 되니까 최대한 50만 원 맞추시는 게 좋고 내가 20, 30대다. 그러면은 50만 원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연금저축을 통해서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 그리고 SCHD를 골고루 투자하면 되겠죠. 이거를 50만 원으로 계산해서 1대1대1로 투자하면은 20년 동안 자산이 한 6억 4천까지 늘어나게 돼요. 앞에 전반전 준비했던 거는 4억 정도 넘게 자산이 증식이 되고 8%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20년 뒤에는 10억의 자산이 생기고 300만 원의 배당금과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연금저축으로 뒀던 그 배당금도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다 준비해서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퇴직금도 나오긴 하겠죠. 그때. 그리고 연금저축도 들어져 있을 테니까 연금저축도 나올 거고 국민연금 들어져 있을 테니까 국민연금도 나올 거고 기초연금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배당 투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정확한 좀 종목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배당 왕족주, 배당 기족주, 배당 성장주 책의 리스트도 있다고요? 어떤 거예요? 우선 배당 왕족주는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배당 왕족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에 그런 기업이 4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여기 책에 부록으로 넣었고 배당 기족주는 50년 아니고 그 절반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인데 좀 다른 포인트는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량한 기업이 좀 들어있는 게 배당 기족주. 왕족주는 S&P 500에 포함된 게 포함 안 돼도 좀 시총이 작아도 50년 이상 늘렸으면 왕족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은 시총이 크잖아요. 그래서 왕족주이면서 기족주인 기업이에요. 왕족주에만 해당되는 친구도 있고 같이 포함되는 친구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성장 기업은 배당 공부를 하면서 기업 하나씩 모아놓은 기업들을 40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아서 요 부록에 같이 넣어놓은 기업.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을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배당 성장주는 이게 누가 리스트업 한 게 아니라 수페님 리스트업 했던 거란 거죠? 네, 맞아요. 이 40개 기업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중 일부? 다 안 갖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다 투자하면 안 돼요. 40개 기업을 다 투자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난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SCHD 100개 기업을 모아놨으니까 그걸로 하시고 이 40개 기업 중에서는 나한테 내가 마음에 드는 기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예 관심도 없는데 소비자인 코카콜라에 투자하면 안 되고 내가 나이키를 너무 좋아하고 그 옷을 자주 입는데 이게 B2C 사업도 확장하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파고들어서 그 산업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나이키에 투자해도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선별해서 그걸 좀 더 공부한 다음에 투자로 확장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배당 성장주 어쨌든 40개 기업 어떻게 보면 스페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많으니까 한 3개, 5개 정도로 좀 줄여주면 어떨까요? 우선 배당 성장률이 드라마틱한 친구를 3개를 뽑아보면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그때 5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아요.
배당 성장률이 10년 동안 20배나 올랐어요. 진심으로 주주에게 아낌없이 배당을 주는 기업이거든요. 지금도 나와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는 CEO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투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20배 오른 기업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로우스란 기업은 지금 10년 동안 배당 성장이 6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50만 원 받던 게 이제 300만 원 늘어났겠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기업은 보험회사인데, 우리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라 측면에서 해주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사설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 기업이 유나이티드 헬스인데, 이 기업은 10년 동안 7배의 배당이 올랐습니다. 50만 원 받던 게 350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주가 상승도 좋지만 배당 성장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는 친구를 투자하면 그래도 내 배당금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브로드컴이랑 유나이티드 헬스랑 로스 세 가지를 추린 이유가 혹시 뭘까요? 배당 성장률이 드라마틱하면서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 아주 튼실한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앞으로도 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들입니다. 이건 뭐 어차피 한국 주식이 아닌 거니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좀 모아가실 생각인 건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럼 한국에서 좀 투자할 수 있는 미국 배당 ETF는 좀 뭐가 있을까요? 총 ETF 수가 이제 700개 정도가 넘게 됐어요. 그래도 적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국내 ETF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외, 미국에 상장된 ETF를 가지고 왔다, 이런 게 100개가 넘질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게 많은 형태인데, 배당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SCHD가 있고, 지금 이제 하나둘씩 배당 ETF가 나오긴 있긴 한데요. 많지는 않아서 지금 뭘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하면은 좀 캐스천이긴 합니다. SCHD 말고는 특별하게 아직 나온 건 없어서요. 배당 투자가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고배당 ETF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고배당 ETF를 따져보면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뭐죠? 근데 오래되진 않았어요. 최고 오래된 게 2012년도에 출시된 아리랑 고배당 ETF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배당률로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ETF 안을 들여다보면 국내에 이제 금융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 우리은행, KB라든지 하나금융,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게 아리랑 고배당주다. 그리고 두 번째는 KB스타 고배당이 있어요. 이 ETF는 지금 배당률이 4.2%예요. 근데 여기에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포지션이 상당히 커요. 지금 보면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따로 담고 이거 따로 담느니 차라리 이 ETF 하나 투자하겠다. 그렇게 관점으로 가져가면 좋기도 해요. 그래서 26% 정도, 4분의 1은 삼성전자 담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주로 꾸리고 싶다 그러면은 KB스타가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난 좀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줄이고 싶어. 그럼 이 세 번째 ETF는 코덱스 배당 가치가 있는데, 요거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15%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금융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어서 내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출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코덱스 배당 가치는 3.5%의 배당률입니다. 근데 사실 뭐 한국과 미국 이제 저는 여러 방식의 투자 방법이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몰라도 배당 투자라면 사실 미국이 어쨌든 장기로 했을 때 지수가 우상향하기도 했고 주주한테 훨씬 친화적이기도 하고 배당률도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 배당 투자를 한다면 굳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한 예를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흰색 신발이 2개가 있어요. 둘 다 10만 원이고 모양도 비슷한데 왼쪽은 나이키 거고 오른쪽은 르카프예요. 어디 걸 살 거예요? 저 나이키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은 정확히 판단을 해요. 내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걸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할 거는 나이키가 더 빠르게 올라가거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건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한국보다는 미국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매출과 순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까의 개념으로 그냥 색안경을 안 끼고 봐도 미국에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투자로 가면 어려운 게 저도 이제 뭐 좋아하는 스포츠 브랜드들이 있고 예를 들면 나이키랑 르카프 비교하면 르카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나이키는 이제 신발 위에 상의 하의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은데 뭐 스포츠 매장이라든가 다른 의류라든가 무슨 브랜드 가면 다 그게 명확하잖아요. 자기 세계적인 순위라 명확한데 주가는 나이키가 지금 뭐 10만 원이라 해서
다음에 15만 원 가고 20만 원 가고 이게 뭐 확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이키 주가가 버블일 수도 있고 르카프 주가가 지금 저평가된 거일 수도 있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으로 주식을 그대로 사는 게 참 위험하고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잘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우리가 기업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 그래 매출과 순이익을 꾸준히 잘 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확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나이키 같은 기업은 또 중국에서 얼마나 수요가 더 받쳐줄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 책 보시거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뭐 경제적 자유, 부자 이런 거 꿈꾸시고 관심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지랑 경제적 자유랑 파이어족 꿈꾸는 분들에게 꼭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먼 미래 갖고 한 100억을 모아야 되나 50억을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뭔가 하면 달성할 수 없는 꿈 같은 느낌도 맞아요. 들고 그래서 그거 말고 저는 한 스텝부터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작은 성공을 해야지 큰 성공으로 이어지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500만 원을 투자해서 5%의 배당을 받으면 이게 월 2만 원 정도가 돼요. 그 2만 원은 저 같은 사람은 통신비를 낼 수가 있어요. 저는 13,000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신비를 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 2만 원은 또 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작은 성공을 한 다음에 1,000만 원으로 늘리면은 또 다른 돈을 혹은 실비비를 그때 낼 수 있겠죠. 3,000원으로 늘리면은 더 큰 관리비를 낼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해야지라고 바라보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너무 먼 미래 말고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다가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세워 드려보자면 3천만 원을 모아보시는 건 어떨까 해요. 그래서 3천만 원은 250만 원씩 1년 모으면은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125만 원씩 투자하면 2년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모으면은 우리가 월로 따지면 12만 8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6% 배당이라고 하면 이 돈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커피 있잖아요. 커피 값을 대처할 수 있는 돈이에요. 내가 평생 마실 커피를 이 배당 기업이 사준다? 그러면 한 2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파이어족 사전적 정의가 이제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가 합쳐진 말이라는 건데 이제 사실 조기 은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에서 좀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뭐 일을 좋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요. 벗어난다 해서 일을 안 하고 살면 과연 사람이 행복할까? 일을 안 하고 뭐 내가 취미생활만 즐겼을 때 정말 그런 삶이 안정되고 내가 뭔가 성장한 느낌이 드는 삶일까에 대한 좀 약간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일이라는 거가 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개념이 파이어족인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당연히 해서 성취를 느껴야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형태는 상관이 없는데 하기 싫은데 돈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런 일이 많죠. 그런 일에서 은퇴하는 게 파이어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나한테 100% 주어지는 게 파이어족이다. 자, 그럼 종잣돈 1억 정도 있다면 어디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종잣돈 1억이 있어도 우리가 언제 쓸지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불리고 나서 어디다 써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좀 답이 좀 명확히 나오거든요. 내가 은퇴를 바로 한 5년 안에 앞둔 사람이다. 그럼 은퇴를 위해서라면 지금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아서 한 10년, 20년 바라보면서 투자하기보다는 5년 뒤에 나한테 인컴이 어떻게 들어올까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더 배당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투자가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소득이 많으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은 이 1억을 안 찾아도 돼. 그러면은 더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 가치에 먼저 미래의 돈을 보내겠죠. 그래서 나는 성장과 배당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같은 1억을 갖고 있어도 그 가치가 어떻게나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20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배당 성장하는 기업에 꾸준히 나무에 물 주듯이 해서 무럭무럭 자라라라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성장주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성장주도 투자하고 혹시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금이나 채권이 반대로 올라가는 계기도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처럼 금도 투자하고 이래서 자산 배분하는 형태에서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할지를 생각하면서 그 비율을 바꿔가는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페님과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2024년도에 내가 새로운 투자를 좀 해볼까? 나도 배당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배당 투자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내 소비를 일단 조그마한 것부터 통신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아니면 월에 한 2만 원 정도 배당이 들어와도 우리의 책값 정도? 책 하나 사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기계발비를 배당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작은 시작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에도 좀 공감관이 연결되는 멘트도 사실 주식을 엄청 잘하는 초고수라면 좀 배당 투자 안 하고 다른 것도 시세 차익 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성장주라든가 사실 배당 투자로 뭐 2년 3년 만에 100% 200%도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 정말 중요시하는 게 자신의 투자 실력이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지수랑 대형주 위주로만 투자하거든요. 아주 잘하시고 제 실력이 딱 그 정도라서 그런 건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는 어쨌든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내 원금을 좀 보존하면서 좀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더 큰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예를 들면 원금이 1억인데 그거를 이제 수익률을 1년에 뭐 50% 100% 사실 이거는 투자적인 요소보다 투기적인 욕심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좀 그래서 자기 실력에 맞는 욕심을 가져야지 그게 안전된 리턴 수익으로 돌아오지 그게 잘못돼 어긋나면 그 주파수가 어긋나면 내 원금도 크게 까먹을 수 있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제 배당 투자 요 컨셉으로 한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연말에 나는 투자를 잘하는가? 계좌를 보시고 잘한다 그러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좀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해야지 개선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당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스페님이 요 책 신간과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스페TV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